the Rockets are doing the thing that was missing early in the season. They were 1-3 in close games. You wonder if that's missing Fred VanVleet, if there's something wrong with him in the clutch. That is what this team is going to need come playoff time with the absence of a traditional point guard. 휴스턴 로켓츠는 지금 서부 컨퍼런스 4위에 올라 있고 케빈 듀란트는 본인 커리어에서 손꼽힐 만큼 효율적인 팀 농구를 하고 있습니다. 생구는 경기당 거의 7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뛰어난 플레이메이킹을 보여주고 있고 팀은 새해 첫날 브루클린을 상대로 한 24점 차 대승을 포함해 최근 4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찜찜한 느낌이 드는 이유는 뭘까요? 휴스턴은 분명 리그에서 가장 재능 있고 뎁스가 깊은 팀 중 하나인데 어딘가 한 조각이 부족한 팀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한 조각은 결코 슈퍼스타의 문제가 아닙니다. 훨씬 단순한 문제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선 시즌 초반 10월과 11월로 잠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로켓츠는 정말 무서운 팀이었기 때문이죠. 당시 로켓츠는 13승 4패로 리그 오펜시브 레이팅 2위를 기록 중이었고 수비도 시즌 초반 부진을 딛고 결국 디펜시브 레이팅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젊은 선수단은 뭔가를 확실히 깨달은 것처럼 보였고 새로 영입한 케빈 듀란트와의 조화도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죠. 37세의 명예의 전당 한 자리를 이미 예약하고 있는 듀란트는 여전히 경기당 25.5점, 야투율 52%, 3점 성공률 43%를 기록하며 필요할 때 언제든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로 지구 1옵션 닉값을 아직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리빌딩의 끝에 있는 젊은 선수단에게 진정한 멘토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아멘 탐슨은 확실히 지난해보다 한 단계 올라선 모습인데 지난 시즌 이미 올 디펜시브 퍼스트 팀에 이름을 올린 수비수가 이번 시즌에는 경기당 18점, 7리바운드, 5어시스트 가까이 기록하기 시작했죠. 생구는 사실상 포인트 센터처럼 공격을 운영하며 팀 내 어시스트 1위를 기록 중이고 동시에 포스트에서는 여전히 괴물 같은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죠. 모든 게 완벽하게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휴스턴에도 차갑디 차가운 12월이 찾아옵니다. 이제부터 휴스턴의 현황을 냉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2월 중순 로켓츠는 7경기 중 5패를 기록했고 그동안 최상위 수준이던 수비력은 같은 기간 리그 23위로 추락했죠. 특히 원정에서는 NBA 전차 최하위권 수비 효율을 기록했습니다. 클리퍼스전 패배 후 감독마저도 공개적으로 팀을 질책했습니다. 클리퍼스는 그렇게까지 열심히 뛰는 팀도 아닌데 그런 팀에게조차 우리가 밀렸다고 말이죠. 이건 감독이 미디어 앞에서 자기 팀이 완전히 졌다고 말한 겁니다. 상대가 더 강해서가 아니라 본인들이 더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졌다는 거죠. 물론 프레드 밴블릿이 부상으로 없는 상태인데 주전 포인트 가드이자 베테랑 리더, 경기 운영을 알고 팀을 정리해주는 선수의 공백은 당연히 크겠죠. 하지만 진짜 그들에게 찾아온 위기는 클러치 타임 해결이었습니다.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코트 위에서의 정리 능력, 즉 조직력의 문제였죠. 수치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이번 시즌 연장전 성적 1승 4패, 그중 3패가 12월 중 단 일주일 사이에 나왔습니다. 심지어 덴버를 제외한 두 팀은 승률 5할도 안 되는 팀들이었습니다. 경기를 보면 이유가 보입니다. 경기 막판 접전으로 가면 공격은 점차 정적으로 바뀌고 패스도 줄어들고 결국 듀란트나 생군에게 해줘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휴스턴은 아이솔레이션 공격 빈도에서 리그 2위를 기록 중이지만 아이솔레이션 포지션당 득점 효율은 22건에 머물러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클러치 상황에서 집중력 없는 파울, 불필요한 턴오버, 수비 로테이션 붕괴로 인한 쉬운 실점, 이건 딱 이기는 법을 배우는 중인 젊은 팀의 모습입니다. 근데 모순적인 건 영상 앞부분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이 팀에는 최고의 리그 베테랑 중 한 명인 케빈 듀란트가 있다는 사실이죠. 큰 무대를 경험한 선수가 있음에도 진짜 코트 위의 리더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클러치 상황의 공격이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즉흥적인 플레이가 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휴스턴은 턴오버 부분에서 리그 29위를 기록 중입니다. 거의 꼴찌라는 거죠. 살벌한 서부 컨퍼런스에서 가장 재능 있는 로스터 중 하나가 볼 관리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 압박이 심한 상황에서 공격을 정리해줄 포인트 가드가 없거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지죠. 그럼 반대로 긍정적인 면도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리바운드입니다. 휴스턴은 공격 리바운드 비율 리그 1위로 2위 팀보다 무려 4.4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전체 리바운드도 역시 1위, 세컨드 찬스 득점 역시 리그 1위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명확합니다. 공격이 엉켜도, 턴오버가 나와도, 슛 선택이 나빠도 이 팀은 다시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요즘 NBA 트렌드는 효율인데 효율의 리그에서 기회 자체를 늘리는 것도 매우 가치 있는 결과인 셈이죠. 그리고 그 중심엔 스티브 아담스가 있습니다. 아담스는 골밑에서 완전히 제 역할을 해주고 있고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 역시 스페이싱과 리바운드에서 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롤 플레이어들이 자기 역할을 정확히 수행하는 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리드 셰퍼드, 그는 벤블릿이 빠진 이후 2년차 시즌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당 13점, 4개에 가까운 어시스트, 3점 성공률 42% 등 현 시점 가장 확실한 식스맨 오브 더 이어 후보입니다. 아직 주전 포인트 가드라고 보긴 어렵지만 21살의 선수로서 이 정도 책임감을 보여준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탈이 있으니 선발로 들어오며 에너지와 허슬, 전체적인 텐션이 확 올라갔습니다. 그는 완성형 선수는 아니지만 필요했던 무언가를 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멘 탐슨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의 성장 여부가 앞서 이야기한 팀 부진을 해결할 마스터키일지도 모르거든요. 지난 시즌 이미 그는 리그 최고 수준의 수비수였고 데뷔 2년차에 올 디펜시브 퍼스트 팀에 올랐습니다. 그의 운동 능력은 현실감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올해 공격력도 수비력을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레이커스를 상대로 26점, 이후 네츠전에서 23점, 현재 평균 18점에 가까운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볼을 처리하는 판단력 부분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다만 그에 대한 고민의 핵심은 그가 이 팀의 메인 볼 핸들러가 될 수 있을까입니다. 이미 툴은 다 갖췄습니다. 시야도 있고 피지컬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인트 가드는 단순히 볼을 들고 있는 것 이상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템포 조절, 클러치 상황 판단, 팀을 진정시키는 능력, 이것들은 아직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거 당연한 거죠. 그는 이제 막 22살이니까요. 이제 잠시 시야를 넓혀서 리그 전체적인 현황을 살펴볼까요? 서부 컨퍼런스 판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니콜라 요키치가 왼쪽 무릎 부상으로 최소 4주 결장 예정입니다. 덴버는 서부 3위를 지키고 있었는데 이제 주전 5명 중 4명이 빠진 상황입니다. 휴스턴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되겠죠. 지금 휴스턴과 덴버와 레이커스는 승차가 거의 없는데 정황상 덴버는 성적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고 레이커스는 최근 분위기가 최악이죠. 이건 휴스턴이 서부 3위 자리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히 휴스턴은 홈에서 굉장히 강하고 원정에선 굉장히 취약한 모습이 있는데 높은 순위를 획득하여 플레이오프에서 최대한 많은 홈 경기를 치르는 건 분명 이 팀에게 엄청난 어드밴티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1월 일정도 나쁘지 않습니다. 댈러스, 포틀랜드, 세크라멘토, 시카고와 같은 중하위권 팀들을 연이어 만나죠. 이 시기만 잘 집중한다면 2월 말에는 3번 시드 자리를 굳힐 수 있을 겁니다. 휴스턴 로켓츠는 좋은 팀입니다. 듀란트는 여전히 지구 1옵션급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생구는 만나는 매치업마다 상대를 깨부수고 있죠. 아멘 탐슨과 셰퍼드 등 각자의 자리에서 성장 중인 유망주들도 있습니다. 도리안 핀니 스미스의 복귀는 로스터 뎁스와 팀 수비력을 더해줄 겁니다. 그러나 아직 완벽하진 않죠. 그렇다고 부족한 부분이 심각하지도 않습니다. 딱 하나, 경기가 복잡해지고 타이트해질 때 경기를 조율할 포인트 가드가 필요하죠. 트레이드 데드라인을 앞두고 프런트도 분명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마지막 조각을 위한 큰 도박은 필요 없습니다. 단순히 픽앤롤을 할 줄 알고 시간 관리를 할 줄 알고 필요한 순간 약속된 패턴을 제대로 세팅할 줄 아는 베테랑 볼 핸들러입니다. 나머지는 알아서 개선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클러치 압박은 경험과 전술로 개선될 수 있고 공격 패턴 역시 전술적으로 더 유기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휴스턴의 마지막 조각이 될 베테랑 포인트 가드만 잘 데려온다면 이번 시즌 그들의 여정은 더욱 길어질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건 그만큼 휴스턴이 이번 시즌 접전 경기에서 어이없게 아쉽게 패배한 경우가 많이 보였다는 거겠죠. 이 팀은 충분히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까지도 갈 포텐셜이 있습니다. 재능도 있고 기반도 있고 동기부여도 확실합니다. 요키치의 부상은 시간을 벌어줬고 이어지는 일정은 휴스턴에게 웃어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어진 한두 달 마지막 퍼즐을 맞출 수 있느냐가 휴스턴 로켓츠의 봄농구의 수준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휴스턴 로켓츠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은 베테랑 포인트 가드가 맞을까요? 만약에 동의하신다면 어떤 선수가 가장 적합할까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